박진 장관님께 광주 사는 양금덕입니다. 일본에 간 것이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기에 급장이 먼저 가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소리가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죽도록 일만 했지 돈은 1원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구박하고 몇 년째 집에 오지 않았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냐고 놀렸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로 배 한 척도 띄우고도 남았죠.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죠.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 2022년 9월 1일 광주에서 양금덕. 왜 무엇 때문에 양금덕 할머니는 대통령에게 부탁한다고 해야 되었을까요?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거기에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금덕 할머니는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한다고 해야 되었을까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2012년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겼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소송에 나선 5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가 국내 보유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뻔뻔하게 그 판결에 불복했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이라면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에 대해 기각하고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며 억지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찾아오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일본에 사과하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 중이라면서 사실상 판결을 미뤄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소송까지 해가며 거대 일본 기업과 싸워가고 있는 마당에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은 못할지언정 오히려 일본 기업 편에 서서 전범 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꺼운 낯짝을 들고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온갖 쇼를 다하고는 외교부의 의견서 철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큰절하며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일본 편에 서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분들을 절벽에서 떠밀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양금덕 할머니의 손편지를 펼쳐들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 할머니가 손편지까지 써서 부탁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일본의 관계 개선만 구걸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함께 해나가야 할 이웃이라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라, 반성하라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가 부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온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도 죽기 전에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계속 시간만 흘러 그 사이에도 피해자분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정부는 우리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 양금덕 할머니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이 무서워서 이 정부는 일본에 말 한 자리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일본에 대해 말 한 자리 못하고 관계 개선만 구걸하며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본과 군사 협력은 착착 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국방차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양자 대면 회담이라면서 관계 개선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 개선입니까? 그저 굴욕이고 굴종입니다. 마치 다시 일제시대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마땅히 사과해야 할 일본에 사과하라 한마디 못하고 배상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을 감싸고 돌며 일본에게 그저 굴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헌법까지 개정해가며 공격적 성격의 군대를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A급 전범을 합사해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치인들이 잇따라 참배를 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국물료를 복납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은커녕 다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군사 협력이랍시고 외교 국방 회담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미국이 벌이는 군사적 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국민들이 일본에 당했던 모진 고문과 폭력 학대는 덮어두고 일본에 굴종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도 민족의 자존심도 모두 내던져버리고 미국에는 추종, 일본에는 굴종의 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그 길의 끝에는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